정부가 진행하는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뉴홈 2차 1981호 모집에선 9만 6천 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48대1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급한 공공분양보다 앞으로 새로 공급할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분양 50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당장 올해 말까지 1만 세대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9월에 하남교산 신도시와 마곡지구, 화성동탄 신도시 등에서 예정됐으며 12월은 왕숙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 고양 창릉과 서울 대방동에서 공공분양을 진행합니다. 내년과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물량이 나올 전망입니다. 잼스톤TV에서 준비한 청약 스터디에서는 공공분양 사전 청약과 함께 공공과 민간 청약과 당첨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콘텐츠 청약 스터디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일반적인 청약보다 당첨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보통 청약 접수는 아파트 착공 시기에 맞춰서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하는 반면에 사전 청약은 이보다도 1에서 2년 이상 앞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실 당첨자 선정 시기만 빠를 뿐 실제 아파트 입주는 앞당긴 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대체 왜 하느냐?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 집 마련 불안감을 줄인다는 취지로 사전 청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당분간 사전 청약을 통한 주택 공급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기가 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경우 기존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유형은 크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공 유형에 상관없이 세대당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배우자가 기존의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같은 세대 구성원들은 특공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눠지면서 특공 비율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특공 비율에 따른 공급 세대수까지 외워가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택형에 따라 내가 해당하는 특공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눔형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이 있지만 다자녀와 노부모는 없습니다. 다자녀에 해당하는 분들은 나눔형 특공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선택형과 일반형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 특공 또한 나눔형과 선택형 사업지에서만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올해부터 공공분양 일반 공급 중 20%에 해당하는 물량의 추첨제가 도입됐습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원래 납입 인정 금액이라 해서 청약통장 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인기 현장은 청약통장에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만 당첨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최초로 일반 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됐으며 당첨 가능성이 낮은 분들도 행운의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 신청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월평균 소득 100%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약 762만 원입니다. 자산 기준은 공급하는 사업지 유형과 신청 자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나눔형과 선택형은 총 자산 개념입니다. 선택형 생애 최초 자산 기준은 3억 7,900만 원 이하로 비교적 금액대가 높습니다. 대신 해당 금액에는 전세금이나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에 일반형은 부동산 기준이 2억 1천만 원대로 낮은 대신 전세금 등은 제외합니다. 순수하게 토지와 건축물 등 소유한 부동산 금액만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여러 대 소유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3,683만 원이 하면 충분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15년에 출시되면서 기존 통장들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전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해당 통장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공공분양만 가능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당연히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공공택지라 불리는 신도시 등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로 개발되는 곳에 위치한 분양단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공분양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지역이라 타 지역 거주자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 제도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대부분 특공과 일반 공급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자녀 특공만 개발 규모 등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타 지역에 50% 물량 배정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자녀 특공하시는 분들은 지역 우선 공급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 유형 신청자들은 당첨 기회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챙기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현재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나눔형이 시세 대비 70% 이하로 가장 저렴하며 일반형은 주변 시세 대비 80%로 분양 가격을 책정합니다. 살아보고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최대 40년간 저금리로 5억 원까지 전용대출 상품을 지원합니다. 특별 공급 자격되는 분들은 특공이랑 일반에 둘 다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공이랑 일반 서로 다른 주택형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공은 전용 59타입 그리고 일반은 전용 84타입 이렇게 청약하셔도 됩니다. 대신 당첨자 선정은 특공이 우선으로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보통 둘 다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와 부모님 등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다면 분리된 세대 등본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공공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청약에선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면 무주택입니다. 또 함께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입니다. 다만 이 경우 노부모 특공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와 20제곱미터 이하라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주택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세대 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본 청약 전에 혼인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유주택이라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분이 있어도 본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해당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과 전매 제한 3년 등이 기준입니다. 나눔형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5년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